안녕하세요. 리아이 재개발입니다.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아타운은 빈집법에 따른 개념으로 법령상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합니다. 면적은 총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신축과 구축이 혼재된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모아주택은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4가지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자유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면적에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모아타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총 3가지가 주요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노후도 완화, 모아주택을 시행할 때 20년 57%의 기준으로 완화된 것인데요. 이는 법에서 신축과 구축 혼재지로서 모아타운의 입지 요건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종상향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저층주거지 맞춤형 사업입니다. 따라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2종으로의 종상향을 제공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제공하는데 모든 경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거점 사업은 연접한 복수의 가로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구역으로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거점 시설을 마련하며 주택 공급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촌 이동의 예를 들어 이 3가지 혜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도 완화의 측면에는 이 두 지역이 노후도가 낮은 편인데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노후도를 충족하여 전 지역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상향입니다. 1차적으로 제시된 용역업체의 안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경관지구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종 7층 영역에 대해서는 2종으로의 종상향이 계획이 되었고 3종으로의 종상향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와 용역업체의 검토에 있어서 구역계가 아파트 동 배치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3종으로의 종상향을 해도 어차피 250% 이상의 용적률 설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3종으로 종상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라고 합니다. 등촌이동 모아타운 영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일대, 특히 지표면 레벨이 거의 동일한 019 일대 영역의 동배치가 어려운 부분과 아이파크 인접지역의 동배치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와 그 일대 영역, 3종 일반주거지역의 필지 면적이 넓지 않은 것 등입니다. 이는 모아주택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제곱미터가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보다는 넓어졌다고 한들 저층주거지의 여건에서 동배치가 충분히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 서울시와 전체적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해서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 거점 사업입니다. 거점 사업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SH 등 공공이 공동 혹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뜻하고, 보통의 경우 이 공동 시행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조합 사업인데 SH나 LH가 허그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종류의 사업입니다. 모든 일은 민간 조합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공사는 민간 시공사로서 선정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를 하든 민간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든 종상향을 포함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임대주택을 넣어야 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업무수리 지침을 보면 거점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혜택으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점 시설 조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모아타운에 있어서 거점 사업은 권장사항입니다. 이 거점 시설로서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혹은 다른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거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받거나 혹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점 사업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거점 사업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 시행구역을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 통합 토탈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점 사업은 빈집법
법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법령에 표기되어 있고, 따라서 여러 개의 가로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개별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지만 전체 통합 면적은 법령상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로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 국토부 협력과에서는 이를 현재 검토 중으로 검토 이후 서울시와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에는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되고 다음에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관리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관리계획이 다 수립이 된 이후에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의 사인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타운이 지정고시 되면 그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기준은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동일한 80%입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업무 수립 지침인데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재정비 촉진계획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는 뉴타운에 적용됐던 도시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지은 모아라는 단어, 모아 오시면 더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라는 이 모아타운의 통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거점 사업은 연접한 사업 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제77조의 사에 따른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높이에 있어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폐도입니다. 6m 이하의 도로 같은 경우 폐도가 가능하고, 또한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 결정이 가능합니다. 입체 결정은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상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